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몰라썰의 앵커 국봉순입니다. 2021년 3월 15일 한 주를 결산하는 대한민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소식입니다. K-팝 신드롬의 중심에 있는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즈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이날 수상 불발로 미국의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대기록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63회를 맞이한 그래미 시상식은 현지 시각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노래 다이너마이트로 쟁쟁한 경쟁자들과 함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분야에 올랐는데요. 이 부문 수상자로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선정. 비록 수상에 실패하였지만 앞으로의 수상 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그래미 뮤지엄 행사에 처음 초청받아 인터뷰했고 2019년엔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 시상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엔 시상식 축하 공연을 한 데 이어 올해는 단독 공연은 물론 시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꿈만 같은 그래미 무대 다시 돌아오겠다. 그들의 당찬 포부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래미 어워즈에 앞서 국제음반사업협회에서 선정한 글로벌 아티스트 1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아시아 최초, 비영어권 가수 1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순간이었습니다. 빌보드 선정, 연도별 위대한 팝스타로 2020년에 주인공이 된 것 또한 대단한 업적이었죠. 전 세계의 K-팝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방탄소년단. 그들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7남자들의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일 3일절 뉴욕 타임스퀘어 한가운데에 한복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광고는 3일절 102주년을 기념하여 국내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가 기획한 것입니다. 하루 유동인구 40만 명에 육박하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특정 국가의 역사와 관련된 이미지가 광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평소 한국의 전통미가 돋보이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애국적인 행보로 세간의 많은 관심을 모으던 회사라 의미가 더 뜻깊은 광고였는데요. 한편 광고 모델로 출연한 가수 겸 배우 전유성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인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가했다며 그날의 수많은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모 매체에서 극우 성향의 사이트가 사용하는 민주화라는 단어를 써서 논란이 있었던 전유성 씨는 오랜 노력과 반성 끝에 한국사 검정 3급을 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었는데요.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과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인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의 귀감이 될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를 넘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화 도둑질 앞에서 정부가 아닌 한 기업과 용기 있는 공인이 우리의 전통 의상이 한복임을 알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엔 게임 소식입니다. 지난 3일 비헤이비어 인터랙티브가 개발한 공포 서바이벌 게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에 K-팝 아이돌 살인마 트릭스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본명이 학지훈인 트릭스터는 23번째로 추가된 살인마로 대사도 한국어 처리가 되었는데요. 트릭스터는 전직 아이돌이란 컨셉답게 기존의 다른 살인마들에 비해 비교적 인간에 가까운 말끔한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생업으로 배운 칼 묘기를 통해 살인을 저지른다는 설정이며 적통사고라는 초월적인 번역의 발동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학지훈은 나날이 인기가 떨어지자 멤버들이 화재 사고로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다고 하는데요. 멤버들의 죽음을 통해 살인에 눈을 떴다는 설정입니다. 생존자로 이훈진이란 캐릭터도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지훈의 데뷔를 이끈 프로듀서라고 하네요.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는 공포 영화와 적극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팬덤을 확보해왔습니다. 할로윈 시리즈의 스웨이프나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프레디 크루거, 소울 시리즈의 아만다 영이 대표적이죠. 이번엔 나날이 커져가는 K-팝 시장을 겨냥한 캐릭터를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트렌드의 집합체인 게임 시장에서도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한 K-팝. 음반 시장의 틀을 벗어난 K-팝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은 해외 스포츠 소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한국인 기자, 나와주세요. 네, 잉글랜드 현지에 나와 있는 한국인 기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행보가 뜨겁습니다. 축구의 본고장인 이곳에선 모두가 그를 가리켜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요. 지난 8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0-2021 리그 27라운드 경기. 이날 4대1로 대승한 토트넘은 주춤했던 리그 순위의 반등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반 31분 손흥민 선수는 승리의 쐐기를 박는 해리 케인의 헤딩골을 도왔는데요. 이 공격 포인트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은 EPL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존 1994-1995 시즌 블랙번 로버스에서 13골을 합작해낸 앨런 시어러, 크리스 서튼의 기록을 26년 만에 경신하는 쾌거였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골을 통해 첼시의 전설적인 듀오 디디에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의 EPL 통산 최다 합작골 기록인 36골의 3골 차로 다가섰는데요. 시즌 후반기지만 남은 경기 수가 적지 않은 만큼 통산 최다 합작골 기록마저 깨뜨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레스 베일의 완벽한 부활과 함께 손흥민, 케인 듀오에게 집중되던 견제가 분산되고 있는 지금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매번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시즌 막바지 행보를 응원합니다. 주간 몰라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온 요즘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